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전에 비가 내리며 서천 23mm, 대전 12mm, 세종 8.4mm 등 3.5에서 23mm의 강수량을 기록했고 오후 들며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또 한 번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 충남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밤에는 충남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입니다. 한편 대전과 세종, 아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당분간 충남권은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고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강수 시점과 지역, 강수량 등 변동성이 큰 만큼 기상예보를 참고해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제 라이언스 협회 356의 대전지구 박이철 총재를 비롯한 회원 300여 명은 금산군 남일면 일원에서 침수 인삼밭 침목 제거와 재방보수, 침수 가구 정리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박이철 총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우리 이웃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작은 정성으로 희망과 격려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또 라이온스 대전지구는 남일면에 쌀과 라면, 생수, 화장지, 세탁세제 등 1,300만 원 상당의 수혜 물품도 기증했습니다. 충남도가 예산에 조성하는 내포 생명 육복합 클러스터를 국내 최초로 기획 단계부터 아리백 산업단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국내 산단의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예산군 삭교 166만여 제곱미터에 2027년까지 3,458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스마트팜을 비롯해 건강식품과 천연물 소재 연구와 실증 연구단지 등 농작물 재배와 산업, 연구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촌의 새로운 모델이 될 곳입니다. 충남도가 이곳을 국내 최초의 아리백 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리백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으로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 감소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장 미국은 내년부터, EU는 2026년부터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입 제품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높은 수출 의존도 때문에 탄소 저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충남도 입장에서 아리백 산단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또 기업 경쟁력 강화, 또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내는 동시에 탄소 중립 경제 선도 모델로서 우리나라 산단의 그런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예산군, 충남개발공사는 아리백 산단 조성을 위한 행정적, 사업적 지원을 하고 서부발전과 미래엔 서해에너지 등 기업들은 2027년까지 870억 원을 투입해 유유부지와 건물 지붕 등에 42메가와트급 신재생 발전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연간 5,256만 킬로와트 규모, 예산 지역 내 주택 4만 호가 1년 사용하는 전력량의 41%, 1년치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6.5%에 달합니다. 탄소 중립의 여정을 동행하기로 한 상징적인 그 이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한국 서부발전은 아리백에 참석하게 된 여러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탄소 중립 이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산단 개발 계획 단계부터 아리백을 적용한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가 지역 경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탄소 중립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어젯밤 10시 44분쯤 아산시 둔포면 한 음식점에서 20대 종업원 2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의식장애 증상을 보이는 종업원들을 부여 건양대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한 명은 중상입니다.
이 종업원들은 음식점에서 사용한 숯을 정리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종업원들이 이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정종윤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월 6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기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키고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조례안에는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예방전담부서와 관련 위원회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됩니다. 서산시가 충북 증평군에서 열린 제9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시장 군수 협력체 회의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선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했습니다.